1번 다음 중 국제회계기준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국제회계기준은 규정 중심의 회계기준으로 상세하고 구체적인 회계 처리 방법을 제시한다. 2번 국제회계기준의 적용으로 자산 및 부채에 대한 공정가치 측정 대상이 확대되었다. 3번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후 주석 공시 양이 줄어들었다. 4번 국제회계기준은 별도 재무제표를 기본 재무제표로 제시하고 있다.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중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는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가 대상으로 하는 주요 이용자이다. 2번 보고기업의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의 성격 및 금액에 대한 정보는 정보 이용자가 보고기업의 재무적 강점과 약점을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3번 보고기업의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의 변동은 그 기업의 재무성과에 의해서만 발생한다. 4번 보고기업의 경영진도 해당 기업에 대한 재무정보에 관심이 있지만 경영진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재무정보를 내부에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다음 중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원가는 재무보고로 제공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포괄적 제약 요인이다. 2번 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목적적합하고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3번 보강적 질적 특성은 정보가 목적적합하지 않거나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충실하게 표현하지 않더라도 그 정보를 유용하게 할 수 있다. 4번 목적적합한 재무정보는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다음 중 포괄손익계산서의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재분류 조정은 당기나 과거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었으나 기타 포괄손익으로 재분류된 금액을 말한다. 2번 단일 포괄손익계산서 또는 별개의 손익계산서와 포괄손익계산서 중 하나의 양식을 선택할 수 있다. 3번 비용을 기능별로 분류하는 기업은 감가상각비, 기타 상각비와 종업원급여 비용을 포함하여 비용의 성격별 분류에 대한 추가 정보를 주석에 공시한다. 4번 포괄손익은 크게 당기손익과 기타 포괄손익으로 구성된다. 정답은 1번입니다. 5번 다음 중 재고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재고자산이란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 중이거나 생산 중인 자산을 의미한다. 2번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기타 원가 모두를 포함한다. 3번 판매원가는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될 수 없으며 발생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4번 생물자산에서 수확한 농림업 수확물로 구성된 재고자산은 순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수확 시점에 최초 인식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6번의 3일은 재고자산의 단위원가 결정 방법으로 선입선출법을 채택하고 있다. 3일의 20X 원년 재고자산과 관련된 자료를 바탕으로 3일이 20X 원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기말 재고자산 금액은 얼마인가? 단,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없다. 1번 5,000원 2번 9,750원 3번 만원 4번 11,250원 정답은 4번입니다. 7번 다음 자료에서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3일의 재고자산이 진부화되어 발생하였다. 3일의 20X2년 포괄 손익계산서상 재고자산과 관련하여 비용으로 계상될 금액은 얼마인가? 단, 기초의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은 없다. 1번 120만원 2번 130만원 3번 140만원 4번 150만원 정답은 1번입니다. 8번 다음 중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 후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번 디귿
2번 기역, 디귿. 3번 디귿, 리을. 4번 기역, 이은, 디귿. 정답은 1번입니다. 9번의 3일은 사용 중이던 차량 운반구를 부산이 사용하던 기계장치와 교환하였다. 이 교환과 관련하여 3일은 공정가치의 차액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 경우 3일이 동교환거래에서 인식해야 할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 얼마인가? 단, 동교환거래는 상업적 실질이 있다고 가정하며 차량 운반구의 공정가치가 기계장치의 공정가치보다 명백하다. 1번 200만 원, 2번 250만 원, 3번 300만 원, 4번 350만 원. 정답은 3번입니다. 10번 다음 중 유형자산의 재평가무형 회계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 원칙적으로 그 증가액은 기타 포괄이익으로 인식한다. 2번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감소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감소액은 당기손실로 인식한다. 3번 재평가의 빈도는 재평가되는 유형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라 달라진다. 4번 당해 자산이 폐기되거나 제거될 때에는 해당 자산과 관련하여 자본, 기타 폭발 손익누계액에 계상된 재평가잉여금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조정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11번 다음 중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재평가무형을 선택할 경우 취득일 이후 재평가일의 공정가치로 해당 자산금액을 수정하고 당해 공정가치에서 재평가일 이후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한다. 2번 유형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는 적어도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한다. 재검토 결과 추정치가 종전 추정치와 다르다면 그 차이는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 처리한다. 3번 감가상각 방법은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형태를 반영한다. 4번 감가상각 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하며 재검토 결과 자산에 내재된 미래 경제적 효익에 예상되는 소비 형태의 유의적인 변동이 있다면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감가상각 방법을 변경하고 회계 정책의 변경으로 회계 처리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12번 B10X 원년 중 3일은 연구 및 개발 활동과 관련하여 총 500억 원을 지출하였다. 새로 개발한 무형자산이 20X 원년 11월 1일부터 사용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 경우 연구 및 개발 활동과 관련하여 20X 원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은 얼마인가? 단,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5년, 잔존가치 0원, 정액법으로 상각한다. 1번 72억 원, 2번 87억 원, 3번 90억 원, 4번 106억 원. 정답은 2번입니다. 13번 다음 중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내부적으로 창출한 고객 목록, 브랜드 등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2번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안을 탐색하는 활동에서 발생한 지출은 연구 단계 지출에 해당한다. 3번 내부 프로젝트의 연구 단계에서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무형자산이 존재한다는 것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내부 프로젝트의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발생 시점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4번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정답은 4번입니다. 14번 다음 중 투자부동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투자부동산은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소유자가 보유하거나 리스 이용자가 사용권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의미한다. 2번 투자부동산은 공정가치모형과 원가모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모든 투자부동산에 적용한다. 3번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모형 적용 시 공정가치 변동으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4번.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된 건물에 대하여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할 경우 잔여 내용 연수 동안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감가상각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15번.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현금 및 현금 성자산의 잔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1번 415만원 2번 15만원 3번 637만원 4번 715만원 정답은 2번입니다. 16번 3일은 20X 원년 1월 1일에 다음과 같은 조건의 회사채를 취득하였다. 이 사채를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경우 20X 2년 12월 31일에 인식해야 할 이자 수익은 얼마인가? 단,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1번 8만원 2번 95,267원 3번 96,529원 4번 10만원 정답은 3번입니다. 17번. 다음 중 상각후원가 득정금융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상각후원가 득정금융자산은 계약상 현금 흐름이 원리금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사업 모형이 계약상 현금 흐름을 수취하는 것인 금융자산을 의미한다. 2번. 상각후원가 득정금융자산 취득 시 지출된 거래원가는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3번. 상각후원가 득정금융자산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 4번. 상각후원가 득정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기타 포괄손익에서 조정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18번. 3일은 20X 원년 1월 1일 액면금액 100만원, 표시이자율 연 10%, 만기 2년인 사채를 96만 6,199원에 할인 발행하였다. 사채의 발행 당시 유효이자율이 연 12%일 때 3일이 사채 발행으로 인하여 만기 2년 동안 인식해야 할 총 이자 비용은 얼마인가? 1번 18만 7,543원 2번 20만원 3번 23만 3,801원 4번 25만 6,240원 정답은 3번입니다. 19번. 다음 중 사채의 회계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채 발행비는 사채의 발행금액에서 차감한다. 2번. 사채 발행비가 없는 상황에서 사채를 조기 상환하는 경우 상환일의 시장이자율이 발행일의 시장이자율보다 높으면 사채 상환이익이 발생한다. 3번.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하고 상각액을 사채이자에서 차감한다. 4번.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당해 사채의 액면 금액에 부과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20번. 다음 중 충당 부채의 회계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미래의 예상 영업 손실은 충당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2번. 충당 부채의 명목 금액과 현재 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도 현재 가치로 평가하지 않는다. 3번. 충당 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보고기간 말 현재의 최선의 추정치여야 하며 이 경우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은 고려하지 않는다. 4번. 충당 부채란 과거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에 의한 현재 의무로서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지출 금액이 불확실하지만 지출 시기는 확정되어 있는 의무를 의미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21번. 다음 중 자기 주식의 취득 및 처분 회계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기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액면 금액과 취득원가와의 차액을 감자차손익으로 자본에 반영한다. 2번. 자기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가액과 취득원가와의 차액을 자기 주식 처분손익으로 자본에 반영한다. 3번. 자기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자기 주식에 대한 평가손익은 기타 포괄손익으로 반영한다. 4번. 자기 주식을 취득한 경우 취득원가를 자본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22번 다음 중 자본 거래가 자본 항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이익잉여금, 현금 배당 감소, 무상증자 감소 가능, 주식 분할 불변. 2번 주식수, 현금 배당 불변, 무상증자 증가, 주식 분할 증가. 3번 자본금, 현금 배당 불변, 무상증자 증가, 주식 분할 불변. 4번 총자본, 현금 배당 불변, 무상증자 불변, 주식 분할 불변. 정답은 4번입니다. 23번 오 다음 중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계약에서 약속한 재화나 용역이 별도로 구별되기 위해서는 고객이 재화나 용역 그 자체에서 효익을 얻거나 고객이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자원과 함께하여 그 재화나 용역에서 효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하며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속을 계약 내의 다른 약속과 별도로 식별해낼 수 있어야 한다. 2번 거래가격이란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이며 부가가치세처럼 제3자를 대신해 회수한 금액은 제외한다. 3번 고객과의 계약에 따라 합의한 지급시기 때문에 유의적인 금융효익이 고객에게 제공되는 경우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하여 거래가격을 조정한다. 4번 판매자가 고객에게 지급하거나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은 고객이 판매자에게 별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하는 대가일 경우 수익에서 차감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24번의 3일은 고객에게 제품 A와 B를 이전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제품 A와 제품 B의 인도는 각각이 수행 의무이며 인도 시점에 고객에게 통제가 이전된다. 계약상 특약으로 제품 A를 먼저 인도하고 제품 A의 인도 대가는 제품 B의 인도를 지급 조건으로 한다. 20X1년 10월 1일에 제품 A를 외상으로 인도하였으며 20X2년 2월 1일에 제품 B를 인도하였다. 20X1년 말 3일에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계약자산은 얼마인가? 단, 상대적 개별 판매 가격에 기초하여 제품 A에 대한 대가로 4만 원, 제품 B에 대한 대가로 6만 원을 배분하였다. 1번 0원, 2번 4만 원, 3번 6만 원, 4번 10만 원. 정답은 2번입니다. 25번의 3일은 20X1년 2월 5일에 부산과 공장 건설 계약을 체결하였다. 총공사 계약 금액은 1억 2천만 원이며 3일은 누적 발생 계약 원가에 기초하여 진행률을 산정하여 진행 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다. 건설 계약과 관련한 20X1년 말 자료는 다음과 같다. 3일에 20X1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계약자산 또는 계약부채의 금액은 얼마인가? 1번 계약자산 600만 원, 2번 계약자산 800만 원, 3번 계약부채 600만 원, 4번 계약부채 800만 원. 정답은 3번입니다. 26번 다음 중 기타 폭발 손익으로 인식되는 순학정급여 부채, 자산의 재측정 요소를 구성하는 항목이 아닌 것은? 1번 보험 수리적 손익, 2번 제도 개정이나 축소로 인해 발생하는 확정급 여채무 현재 가치의 변동인 과거 근무원가, 3번 순학정급여 부채, 자산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회적립자산의 수익, 4번 순학정급여 부채, 자산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 인식상한 효과의 변동. 정답은 2번입니다. 27번 3일은 20X1년 1월 1일 종업원에게 다음과 같은 조건의 주식결제형 주식선택권 3만 개를 부여하였다. 이 경우 20X1년과 20X2년 포괄손익계산서에 계상할 주식보상 비용은 각각 얼마인가? 1번 20X1 억 원, 20X2 8천만 원, 2번 20X1 억 원, 20X2 억 원, 3번 20X1 8천만 원, 20X2 8천만 원, 4번 20X1 8천만 원, 20X2 억 원. 정답은
2번입니다. 28번 다음 중 법인세 회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미래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1번, 가산할 일시적 차이는 이연법 인세부채를 발생시킬 수 있다. 2번, 차감할 일시적 차이는 이연법 인세자산을 발생시킬 수 있다. 3번, 이연법 인세자산과 부채는 현재 가치로 평가하지 않는다. 4번,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는 이연법 인세부채를 발생시킬 수 있다. 정답은 4번입니다. 29번 다음은 3일의 20X 원년 말과 20X 투년 말의 법인세 회계와 관련된 내역이다. 20X 투년에 3일이 계상하여야 할 법인세 비용은 얼마인가? 1번 13만원, 2번 20만원, 3번 24만원, 4번 27만원. 정답은 2번입니다. 30번의 3일은 재고자산의 원가 흐름에 대한 가정을 평균법에서 선입선출법으로 변경하였다. 재고자산에 대해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것이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원가 흐름에 대한 가정의 변경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1번 오류 수정, 2번 회계 추정의 변경, 3번 회계 정책의 변경, 4번 관련 법규의 개정. 정답은 3번입니다. 31번 3일의 20X 3년 말 회계감사 과정에서 발견된 기말재고자산 관련 오류사항은 다음과 같다. 오류사항을 수정하기 전 20X 3년 말 이익잉여금은 10만원, 20X 3년 당기순이익은 3만원이었다. 오류를 수정한 후에 20X 3년 말 이익잉여금과 20X 3년 당기순이익은 각각 얼마인가? 단, 오류는 중요한 것으로 가정한다. 1번 이익잉여금 97,000원, 당기순이익 25,000원. 2번 이익잉여금 97,000원, 당기순이익 35,000원. 3번 이익잉여금 103,000원, 당기순이익 25,000원. 4번 이익잉여금 103,000원, 당기순이익 35,000원. 정답은 4번입니다. 32번 다음은 3일의 20X 원년 회계연도, G10X 원년 1월 1일, D10X 원년 12월 31일, 당기순이익과 자본에 대한 자료이다. 3일의 20X 원년 회계연도 기본주당 순이익은 얼마인가? 단, 유통보통 주식수는 월할 계산을 가정한다. 1번 4,000원, 2번 4,800원, 3번 5,000원, 4번 6,200원. 정답은 1번입니다. 33번 다음 중 관계기업 투자주식의 회계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관계기업 투자주식을 취득한 시점에는 취득원가로 기록한다. 2번 피투자기업이 배당금 지급을 결의한 경우 투자회사가 수취하게 될 배당금 금액을 관계기업 투자주식에서 직접 차감한다. 3번 관계기업에 관련된 영업권은 정액법으로 상각한다. 4번 피투자자의 당기순손익 중 투자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34번 20X 원년 1월 1일 3일은 용산의 보통주 30%를 80만원에 취득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으며 취득 당시 용산의 순자산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200만원으로 동일하였다. 20X 원년 및 20X 투년 용산의 자본은 아래와 같으며 당기순이익 이외에 자본의 변동은 없다고 가정한다. 20X 투년 말 3일의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관계기업 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은 얼마인가? 1번 82만원, 2번 86만원, 3번 89만원, 4번 95만원. 정답은 4번입니다. 35번 원화를 기능통화로 사용하고 있는 3일은 20X 원년 10월 1일에 중국 현지 공장에서 재고자산을 2,000원에 매입하여 기말까지 보유하고 있다. 이 재고자산의 기말 순실현 가능 가치는 1,800원이다.
CNY 대비 원화의 환율이 다음과 같을 때 3일이 20X 원년 말에 상기 재고자산에 대하여 인식할 재고자 산평가손실 금액은 얼마인가? 1번 0원 2번 14,000원 3번 2만원 4번 26,000원 정답은 1번입니다. 36번 다음 중 위험회피 회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공정가치 위험회피 회계는 원칙적으로 위험회피 수단에 대한 손익과 위험회피 대상 항목의 회피 대상 위험에 대한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반영한다. 2번 현금 흐름 위험회피 회계는 위험회피 수단에 대한 손익 중 위험회피의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하여 자본,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처리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않은 부분은 당해 회계 연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3번 현금 흐름 위험회피 회계란 위험회피 대상 항목이 자산, 부채, 확정계약으로서 당해 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을 상쇄하기 위하여 파생상품 등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4번 위험회피 회계란 위험회피 대상 항목과 위험회피 수단에 대한 손익이 상쇄되어 동일한 회계기간에 보고될 수 있도록 위험회피 대상 항목과 위험회피 수단을 대칭적으로 인식하고 평가하는 회계 처리를 말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37번 다음 중 리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리스란 대가와 교환하여 기초자산의 사용권을 일정 기간 이전하는 계약이나 계약의 일부를 말한다. 2번 리스 제공자는 각 리스를 운용리스나 금융리스로 분류하여 유형별로 다른 회계 처리를 한다. 3번 리스 이용자는 리스 개시일에 사용권 자산과 리스 부채를 인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번 단기 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는 사용권 자산과 리스 부채를 인식할 수 없으며 리스료를 비용으로만 인식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38번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3일의 현금 유출입 거래를 현금 흐름표상 영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 현금 흐름으로 나타낸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배당금의 지급에 따른 현금 유출 투자활동 현금 흐름 2번 자금 차입에 따른 현금 유입 재무활동 현금 흐름 3번 유형자산의 취득에 따른 현금 유출 투자활동 현금 흐름 4번 원재료 구입에 따른 현금 유출 영업활동 현금 흐름 정답은 1번입니다. 39번 아래에 제시된 3일의 재무제표 관련 자료만을 이용하여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3일은 이자 수취를 투자활동으로 분류하고 있다. 1번 14만 8천원 2번 15만 4천원 3번 16만 2천원 4번 17만 4천원 정답은 1번입니다. 40번 다음은 3일의 재무상태표 중 매출채권과 대손충당금에 관한 부분이다. 20X2년 포괄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은 56만원이며 현금 흐름표상의 매출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입액은 61만원이다. 포괄손익계산서 상의 대손상각비는 얼마인가? 1번 2만 5천원 2번 3만원 3번 4만원 4번 4만 5천원 정답은 2번입니다. 41번 다음 중 조세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공공단체가 공공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공과금도 조세에 해당한다. 2번 조세는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목적을 두고 있는 과태료와 그 성격이 매우 유사하다. 3번 납세는 국민의 당연한 의무이므로 조세의 과세 여건은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 4번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충당을 위한 재정 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부과된다. 정답은 4번입니다. 42번 다음의 국세기본법상 기간과 기한 및 서류의 송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전자신고의 경우 해당 신고서 등이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때에 신고되거나 청구된 것으로 본다. 2번 공시송달의 경우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3번. 교부 구편 송달은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4번. 서류의 송달은 발신주의를, 우편 신고의 경우에는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43번. 국세부과의 원칙 중 법적 형식이나 외관에 관계없이 실질에 따라 세법을 해석하고 과세여건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은 어떤 원칙에 입각한 것인가? 1번.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2번. 조세법률주의. 3번. 실질과세의 원칙. 4번. 신의 성실의 원칙. 정답은 3번입니다. 44번. 다음 중 국세기본법상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시 부정행위로 보는 것이 아닌 것은? 1번. 이중장부의 작성. 2번. 재산의 은닉. 3번. 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4번. 거짓 증빙의 작성. 정답은 3번입니다. 45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주택, 별장 및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며 비과세법인을 제외한 모든 법인이 부담해야 한다. 2번. 청산소득이란 영리내국법인이 해산,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 제외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3번. 각 사업연도 소득이란 회계학상 계속기업의 가정 아래 매기마다 반복적으로 계산되는 소득을 말한다. 4번. 법인세법상 소득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법인의 순자산 증가액을 화폐적 수치로서 표시한 가액을 말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46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결산조정사항은 회사장부의 비용으로 계상해야만 손금으로 인정되나 신고조정사항은 장부의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아도 인정된다. 2번. 신고조정사항은 경정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나 결산조정사항은 경정청구의 대상이 된다. 3번. 결산조정사항을 당해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그 이후 사업연도의 결산상 비용으로 계상하면 손금으로 인정된다. 4번.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이나 비상위험준비금은 잉여금 처분에 의한 신고조정사항이다. 정답은 2번입니다. 47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입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합계액은 얼마인가? 1번 30만원, 2번 40만원, 3번 50만원, 4번 70만원. 정답은 3번입니다. 48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업무무관경비 손금불산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업무무관 부동산의 취득 관리에 따른 비용은 손금불산입한다. 2번. 소액주주인 임원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는 손금불산입한다. 3번. 업무무관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된 비용은 손금불산입한다. 4번. 형법상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은 손금불산입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49번. 3일은 다음 항목을 손익계산서의 비용으로 처리하였다. 3일의 제24기, 지천24년 1월 1일, 기천24년 12월 31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해야 하는 금액은 얼마인가? 1번 1100만원, 2번 1300만원, 3번 2300만원, 4번 2400만원. 정답은 2번입니다. 50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는 법인세법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고 법인세법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회계기준 등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2번. 위탁 판매의 경우 수탁자가 상품을 판매한 날에 손익을 인식한다. 3번. 부동산 양도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 대금 청산일보다 빠르더라도 대금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익의 귀속 시기로 한다.
4번. 배당소득의 귀속 시기는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의 수입 시기를 귀속 시기로 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51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감가상각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내용연수는 경제적 내용연수를 추정하여 사용한다. 2번. 건물의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 장치의 설치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3번.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 도장 및 유리의 삽입을 위한 지출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한다. 4번. 감가상각 방법으로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 비례법을 허용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52번. 3.1. 사업연도 1.1 12.31은 2023년 1월 1일에 기계장치를 억원에 취득하였다. 회사는 세법상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을 정액법으로 내용 연수는 5년으로 신고하였으며 잔존가치는 없다. 회사가 2024년 감가상각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한 경우 다음 각 상황에 따른 세무조정으로 옳은 것은? 1번. 상황 1 손금 산입 400만 원, 상황 2 손금 산입 400만 원. 2번. 상황 1 손금 산입 500만 원, 상황 2 세무조정 없음. 3번. 상황 1 손금 산입 500만 원, 상황 2 손금 산입 400만 원. 4번. 상황 1 손금 산입 400만 원, 상황 2 세무조정 없음. 정답은 4번입니다. 53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3일의 일반기부금 한도초과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1번 3,300만 원, 2번 6,300만 원, 3번 2억 1,300만 원, 4번 2억 4,300만 원. 정답은 1번입니다. 54번. 다음은 3일의 제24기 지천24년 1월 1일, 지천24년 12월 31일 기업업무추진비 보조원장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다음 중 3일의 제24기 세무조정으로 옳은 것은 단, 법인세법상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은 2천만 원이다. 1번. 손금불산입, 증빙 없는 기업업무추진비 47만 원, 상여. 2번. 손금불산입,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 275만 원, 기타 사회 유출. 3번. 손금불산입, 증빙 없는 기업업무추진비 45만 원, 상여, 손금불산입,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 232만 원, 기타 사회 유출. 4번. 손금불산입, 증빙 없는 기업업무추진비 47만 원, 상여, 손금불산입,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 230만 원, 기타 사회 유출. 정답은 3번입니다. 55번. 법인세법상 다음에 해당하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유형은 무엇인가? 1번.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2번. 건설자금이자. 3번. 비실명 채권 증권의 이자 상당액. 4번.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정답은 2번입니다. 56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퇴직금 및 퇴직급여 충당금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인의 임원이 연임된 경우에는 현실적 퇴직으로 보지 아니한다. 2번. 퇴직급여 충당금의 손금 산입은 결산 조정 사항이다. 3번. 퇴직급여 충당금 전입액은 일정한 한도 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된다. 4번. 법인세법상 한도를 초과하여 설정된 퇴직급여 충당금은 손금불산입되고 기타 사회 유출로 소득 처분된다. 정답은 4번입니다. 57번. 다음 중 법인세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준비금은 조세정책 목적에서 조세의 납부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조세지원제도이다. 2번. 준비금은 손금에 산입한 후 환입하거나 비용과 상기하기 때문에 손금에 산입하는 사업 연도에는 조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다. 3번. 보험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은 법인세법에 따라 비상위험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4번. 비영리 내국법인은 법인세법에 따라 손실보전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정답은
4번입니다. 58번 3일은 대표이사에게 보유 중이던 비상장법인인 용산의 주식을 양도하였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3일에 대하여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을 적용할 경우 세무조정으로 옳은 것은 1번 세무조정 없음, 2번 입금 산입 2천만원, 3번 입금 산입 2,500만원, 4번 입금 산입 3천만원. 정답은 4번입니다. 59번 다음은 중소기업인 3일의 제24기 지천24년 1월 1일, 지천24년 12월 31일 세무조정 계산서의 일부의 담당 회계사의 검토를 받던 중 회사는 아래와 같은 항목이 세무조정 시 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수정하기로 했다. 수정 후 올바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1번 억 500만원, 2번 억 2,500만원, 3번 억 4,500만원, 4번 억 5,500만원. 정답은 4번입니다. 60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법인세 신고와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중간연합 의무가 있는 모든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의 실적을 기준으로 중간연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번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에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3번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재무상태표를 제출하지 않아 도 무신고로 보지 않는다. 4번 법인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정답은 4번입니다. 61번 다음 중 소득세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개인의 세금 부담 능력, 담세력은 소득의 증가에 비례하여 누진적으로 증가하므로 누진과세를 채택하고 있다. 2번 이자소득은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이자소득으로 열거된 것과 유사한 것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은 법령에 열거되어 있지 않아도 이자소득으로 본다. 3번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하는 분류과세 방식이 적용된다. 4번 소득세는 납세 의무자가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더라도 소득세가 확정되지 않고 정부가 결정함으로써 비로소 확정된다. 정답은 4번입니다. 62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금융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원 보증금의 이자는 무조건 종합과세한다. 2번 비실명으로 가입한 저축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높은 세율로 과세하기 위해 무조건 분리과세한다. 3번 보통예금의 이자소득은 원칙적으로 실제로 지급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4번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이다. 정답은 1번입니다. 63번 다음은 2024년 김삼일 씨의 상가임대 관련 소득 내역이다. 김삼일 씨의 2024년 부동산임대 관련 사업소득의 총수입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임대보증금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1번 2,500만원, 2번 3천만원, 3번 6천만원, 4번 억원. 정답은 1번입니다. 64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거주자 김삼일 씨의 2024년 근로소득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1번 2,133만원, 2번 2,365만원, 3번 2,450만원, 4번 2,552만원. 정답은 3번입니다. 65번 다음 중 연금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개인이 가입한 연금계좌에서 연금 수령한 사적 연금소득도 연금소득으로 과세된다. 2번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은 연금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3번
연금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 인정 방식과 연금소득공제 방식 중 선택하여 적용 가능하다. 4번.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수입 시기는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로 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66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인적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기본공제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1명당 150만 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본인은 공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2번. 기본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장애인은 소득금액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3번. 경로우대자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의 연령이 만 65세 이상인 경우 적용한다. 4번.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여성 거주자가 배우자가 있는 경우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답은 4번입니다. 67번. 다음은 근로소득자, 기룡근로자 아님 인 이주원 씨가 자녀들을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와 관련한 자료이다.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는 모두 얼마인가? 단, 제시된 자료 외에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1번 5,000,000원 2번 1,200만 원 3번 1,700만 원 4번 2,900만 원 정답은 2번입니다. 68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원천징수는 납세 의무자 입장에서 세금 부담을 가중시킨다. 2번. 원천징수는 징세비용 절약과 징수사무의 간소화를 기한다. 3번. 원천징수는 조세 수입의 조기 확보와 정부 재원 조달의 평준화를 기한다. 4번. 완납적 원천징수에 해당하면 별도의 확정신고가 불필요하다. 정답은 1번입니다. 69번. 다음 중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몇 개인가? 1번 1개 2번 2개 3번 3개 4번 4개 정답은 3번입니다. 70번. 다음은 소득세법상 중간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중간연합은 1년간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분할 예납하게 하여 정부의 세수조기 확보 및 납세자의 자금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다. 2번. 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중 사업소득이 있는 자이다. 3번.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일 경우 중간예납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4번. 중간예납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납부기한은 9월 30일이다. 정답은 4번입니다. 71번. 원재료 생산업자가 생산한 원료를 3일에게 200만 원에 판매하고 3일은 제품을 생산하여 도매업자인 용산에게 500만 원에 판매하였다. 그 후 용산은 소매업자인 강남에게 700만 원에 판매하고 강남은 소비자 김삼일에게 1,000만 원에 판매한 경우 전체 거래에서 창출된 총 부가가치 금액을 구하면 얼마인가? 1번 800만 원 2번 1,000만 원 3번 2,200만 원 4번 2,400만 원 정답은 2번입니다. 72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 의무가 없다. 2번.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다. 3번. 다수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 단위과세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4번. 사업자 등록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원칙적으로 2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7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일반 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과세 유형이 변경되는 해에 간이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2번. 간이과세자의 경우 과세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적용한다. 3번. 신규 사업자의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를 최초 과세기간으로 한다. 4번. 폐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를 최종 과세기간으로 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74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의 납세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한다. 2번. 직매장이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하며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본다. 3번.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하치장으로 신고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4번. 사업자단위과세 제도에 따라 사업자단이 신고 이 납부를 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의 발급과 수령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수행할 수 없고 각 사업장에서 수행해야 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75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1번. 기역, 니은. 2번. 이은, 디귿. 3번. 기역, 리을. 4번. 디귿, 리을. 정답은 2번입니다. 76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용역의 공급 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통상적인 용역 공급,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번. 재화의 장기 할부 판매, 계약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번. 재화의 위탁 판매,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공급 시기. 4번. 재화의 반환 부조건 판매, 재화를 인도하는 때. 정답은 4번입니다. 77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영세율과 면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영세율의 목적은 소비지국 과세원칙의 구현 등에 있고 면세의 목적은 부가가치세의 역진성 완화 등에 있다. 2번. 영세율 적용 대상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납세 의무자이지만 면세 적용 대상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납세 의무자가 아니다. 3번. 면세사업자가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면세를 포기하여야 한다. 4번. 면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 정답은 4번입니다. 78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3일의 2024년 제2기 예정신고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을 구하면 얼마인가? 1번 2억 5천만 원. 2번 9억 4천만 원. 3번 9억 6천만 원. 4번 9억 7,500만 원. 정답은 3번입니다. 79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하고 있는 일반 과세자인 김삼일 씨의 제2기 예정 신고기간의 매입세액 공제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음식점업, 과세유흥장소 아님의 의제 매입세액 공제율은 108분의 8이며 공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1번 650만 원. 2번 690만 원. 3번 700만 원. 4번 740만 원. 정답은 1번입니다. 80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세금계산서 불성 실가산세, 미발급은 제외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 실가산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두 가지 모두 적용한다. 2번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기한 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일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를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된다. 3번 예정신고 시 제출하지 않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확정신고 시에 제출한 경우에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4번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있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정답은 1번입니다. 81번. 다음 중 원가회계의 한계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비화폐성 정보와 질적인 정보는 제공하지 못한다. 2번 특정한 시점에서 모든 의사결정에 목적적합한 원가 정보를 제공할 수는 없다. 3번 경영자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회계 절차를 적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4번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회계 자료를 기초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해야 하므로 자료 수집에 어려움이 있다. 정답은 4번입니다. 82번 다음은 3일의 20X 원년 한 해 동안의 제조 원가 자료이다. 3일의 20X 원년 손익계산서상의 매출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1번 58,000원 2번 6만원 3번 62,000원 4번 68,000원 정답은 3번입니다. 83번 원가 배분은 공통원가를 원가 대상에 합리적으로 대응시키는 과정을 말한다. 다음 중 원가 배분 기준 선택에서 가장 먼저 고려할 사항은 1번 각 원가 대상의 효율성 제고 2번 원가 동인과의 인과관계 고려 3번 각 원가 대상의 균등하게 배분 4번 입수 비용이 가장 저렴한 배부 기준 정답은 2번입니다. 84번 3일은 보조부문에 대하여 단계배부법에 의하여 보조부문 원가를 배부하며 2개의 제조부문, 제조 A부, 제조 B부과 2개의 보조부문, 보조 X부, 보조 I부를 두고 있다. 다음 자료에 따라 제조 B부에 배부되는 보조 I 부문의 원가는 얼마인가? 단, 보조 X부를 먼저 배분한다. 1번 24만원 2번 42만원 3번 60만원 4번 64만원 정답은 2번입니다. 85번 다음 중 개별 원가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원가 계산 자료가 단순하고 명료하여 오류 발생 가능성이 낮다. 2번 간접 원가의 배부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3번 개별 작업에 집계되는 실제 원가를 예산액과 비교하여 미래 예측에 이용할 수 있다. 4번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업종에서 주로 사용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86번의 3일은 과거 원가 자료를 분석하여 아래와 같은 제조간접 원가 예산식을 만들었다. 회사가 총 직접 노동시간을 1000시간으로 예상하고 있을 때 제조간접 원가 예정 배부율은 얼마인가? 1번 직접 노동시간당 300원 2번 직접 노동시간당 400원 3번 직접 노동시간당 500원 4번 직접 노동시간당 600원 정답은 2번입니다. 87번 다음 자료를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부문별 제조간접 원가 배부율을 사용할 경우 샵2052의 가공원가는 얼마인가? 1번 93,040원 2번 99,200원 3번 10만원 4번 101,200원 정답은 4번입니다. 88번 다음 중 종합원가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기초제공품이 없을 경우 선입선출법에 의한 제품 제조 원가가 평균법에 의한 제품 제조 원가보다 적게 나타난다. 2번 원가 요소별 단위당 원가는 완성품 환산량에 기초하여 계산된다. 3번 원가 관리 및 통제가 공정이나 부문별로 수행되므로 원가에 대한 책임 중심점이 명확해진다. 4번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생산된 제품은 동질적이기 때문에 각 제품의 단위당 원가도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89번 3일은 선입선출법을 이용한 종합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당월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는 재료원가 10원, 가공원가 5원이며 당월 중 생산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위 회사의 당월 실제 발생한 가공원가는 얼마인가? 단, 재료원가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고 가공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1번 21,500원 2번 22,000원 3번
22,500원. 4번 45,000원. 정답은 2번입니다. 90번 3일은 평균법을 이용한 종합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며 가공 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단기 완성품 원가와 기말 제공품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1번 단기 완성품 원가 6,336만 8천원, 기말 제공품 원가 1,116만 8천원. 2번 단기 완성품 원가 6,336만 8천원, 기말 제공품 원가 1,584만 2천원. 3번 단기 완성품 원가 6,776만원, 기말 제공품 원가 1,226만 6천원. 4번 단기 완성품 원가 6,776만원, 기말 제공품 원가 1,694만원. 정답은 1번입니다. 91번 다음 중 정상원가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1번 니은, 2번 기역, 이은, 3번 이은, 디귿, 4번 기역, 이은, 디귿. 정답은 1번입니다. 92번 다음 중 표준 직접재료 원가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표준 소비 수량은 제품 생산에 필요한 각종 재료의 종류, 품질, 가공 방법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2번 표준 직접재료비는 직접재료의 종류별로 제품 단위당 표준 소비 수량과 표준 소비 가격을 설정하고 이를 곱하여 산정한다. 3번 표준 소비 수량은 과학적 통계적 조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여기에 정상적인 공손 및 감소는 제외한다. 4번 표준 소비 가격은 과거 및 현재의 시장 가격과 장래에 예측되는 가격 동향이나 거래 관습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93번 다음 중 차이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번 1개, 2번 2개, 3번 3개, 4번 4개. 정답은 3번입니다. 94번 3일의 직접재료 원가에 관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직접재료 원가 능률 차이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1번 30만원 유리, 2번 30만원 분리, 3번 60만원 유리, 4번 60만원 분리. 정답은 4번입니다. 95번 3일의 변동제조간접원가와 관련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변동제조간접원가 능률 차이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1번 13만 5천원 분리, 2번 13만 5천원 유리, 3번 23만 5,500원 분리, 4번 23만 5,500원 유리. 정답은 1번입니다. 96번 다음 중 원가 부착 개념 코스트 어태치 컨셉에 근거를 둔 원가 계산에서 재고자산가액에 포함되는 항목을 모두 고르면 1번 기역, 2번 기역, 이은, 디귿, 3번 기역, 이은, 디귿, 리을, 4번 기역, 이은, 디귿, 미음. 정답은 3번입니다. 97번 다음 중 변동원가 계산, 전부원가 계산 및 초변동원가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표준원가는 변동원가 계산에는 사용될 수 없고 전부원가 계산에서만 사용된다. 2번 전부원가 계산에서 계산된 영업이익은 판매량뿐만 아니라 생산량의 변화에도 영향을 받는다. 3번 변동원가 계산은 기업의 내부 계획 및 단기 의사결정 목적으로 활용된다. 4번 초변동원가 계산에서는 혼합원가의 주관적 구분이 불필요하다. 정답은 1번입니다. 98번 3일의 6월 중 아래 영업자료를 참고하여 전부원가 계산과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순이익을 비교한 것으로 옳은 것은 재고자산은 평균법으로 평가한다. 1번
전부원가 계산에 의한 순이익이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순이익보다 6,600원 더 많다. 2번. 전부원가 계산에 의한 순이익이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순이익보다 7,200원 더 많다. 3번. 전부원가 계산에 의한 순이익이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순이익보다 12,600원 더 많다. 4번. 전부원가 계산에 의한 순이익이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순이익보다 12,600원 더 적다. 정답은 2번입니다. 99번 3일의 초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이 500만 원이라고 할 때 아래의 자료를 이용하여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을 구하면 얼마인가? 단, 기초와 기말 제공품 재고는 존재하지 않으며 각 원가 항목별 단가의 변동은 없음을 가정한다. 1번 440만 원, 2번 450만 원, 3번 40만 원, 4번 50만 원. 정답은 2번입니다. 100번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공헌이익 손익계산서 작성 자료가 아래와 같을 경우 공헌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1번 360만 원, 2번 378만 원, 3번 60만 원, 4번 665만 원. 정답은 3번입니다. 101번 다음 활동기준원가 계산 ABC의 절차를 올바르게 나타낸 것은 무엇인가? 1번, 2번, 3번, 4번. 정답은 4번입니다. 102번 다음 중 원가 추정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공학적 방법은 과거의 원가 자료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적용이 불가능하다. 2번 계정분석법은 분석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원가 추정 방법이다. 3번 고저점법은 최고조업도와 최저조업도의 원가 자료를 이용하여 원가 함수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4번 회귀분석법에 의한 추정에 있어 통계적 가정이 충족되지 않을 때는 무의미한 결과가 산출될 수 있다. 정답은 1번입니다. 103번 다음 중 영업 레버리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영업 레버리지란 영업 고정원가가 지렛대에 작용을 함으로써 매출액의 변화율보다 영업이익의 변화율이 확대되는 효과이다. 2번 영업 고정원가의 비중이 큰 기업은 영업 레버리지가 크며 영업 고정원가의 비중이 작은 기업은 영업 레버리지가 작다. 3번 고정원가가 없는 기업은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없기 때문에 영업 레버리지도는 0이다. 4번 일반적으로 한 기업의 영업 레버리지도는 손익분기점 부근에서 가장 크며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점점 작아진다. 정답은 3번입니다. 104번 다음 중 CVP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조업도와 원가의 변화가 이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 기법이다. 2번 생산량과 판매량은 다르다고 가정한다. 3번 기초적인 CVP 분석에 있어 원가 함수는 선형이라는 가정이 필요하지만 수익 함수는 선형이라는 가정이 필요하지 않다. 4번 공헌이익률은 원가 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총원가 중 변동원가 비중이 높으면 공헌이익률도 높게 나타난다. 정답은 1번입니다. 105번 에3일은 야구공을 제조하여 개당 만원에 판매하고 있다. 야구공 제조에 사용되는 변동원가는 개당 5,000원이고 월고정원가는 200만 원이다. 3일이 월 150만 원의 세후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몇 개의 야구공을 생산 판매하여야 하는가? 단, 3일은 20%의 단일 법인세율을 적용받는다. 1번 387개, 2번 400개, 3번 700개, 4번 775개. 정답은 4번입니다. 106번 기업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며 이러한 계획의 일부분으로서 예산을 편성한다. 예산은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는데 조업도의 변동에 따라 조정되어 작성되는 예산을 무엇이라 하는가? 1번 종합예산, 2번 운영예산,
3번 고정예산. 4번 변동예산. 정답은 4번입니다. 107번 다음 중 책임회계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책임회계제도가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 책임중심점의 경영자가 권한을 위임받은 원가 항목들에 대해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어야 한다. 2번 책임중심점이란 경영관리자가 특정 활동에 대해 통제할 책임을 지는 조직의 부문을 말한다. 3번 책임회계제도 하에서는 권한을 위임받은 관리자가 책임 범위 내에서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4번 책임중심점은 책임의 성격 및 책임 범위에 따라 원가중심점, 수익중심점, 이익중심점 및 투자중심점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정답은 1번입니다. 108번 다음 중 책임중심점과 책임 범위에 대하여 잘못 짝지어진 것은? 1번 원가중심점 통제 가능한 원가. 2번 수익중심점 매출액, 매출원가. 3번 이익중심점 수익, 원가. 4번 투자중심점 수익, 원가, 투자 의사결정. 정답은 2번입니다. 109번 다음 중 사업부별 성과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통제 가능 원가와 통제 불능 원가는 구분의 실익이 없다. 2번 특정 사업부로의 추적 가능성에 따른 사업부별 추적 가능 고정원가와 공통 고정원가는 구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3번 여러 사업부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공통 고정원가를 특정 사업부에 임의로 배분하는 경우 성과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4번 특정 사업부의 경영자에 대한 성과평가 시 통제 불능 원가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답은 3번입니다. 110번 3일이 판매하고 있는 제품 A와 제품 B에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3일의 매출 배합 차이는 얼마인가? 1번 11만원 유리. 2번 11만원 분리. 3번 46만원 유리. 4번 46만원 분리. 정답은 2번입니다. 111번 다음 중 판매부서의 성과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판매부서의 성과평가는 수익중심점보다 이익중심점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번 판매부서의 성과보고서에는 일반적으로 예산 매출액과 실제 매출액의 비교가 포함된다. 3번 매출 총 차이는 매출 가격 차이와 매출 조업도 차이로 구분된다. 4번 매출 조업도 차이는 매출 배합 차이와 시장 점유율 차이로 구분된다. 정답은 4번입니다. 112번 3일은 흠집이 있는 제품 A를 4개 보유하고 있다. 흠집이 없는 정상적 제품 A의 판매 가격은 300원이다. 제품 A의 생산에는 단위당 변동제조원가 80원과 단위당 고정제조원가 20원이 투입되었다. 흠집이 있는 제품 A를 외부에 단위당 150원에 처분하려면 단위당 판매관리비가 15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의사결정에 고려될 관련 원가로 옳은 것은? 1번 정상 판매 가격 300원. 2번 단위당 변동제조원가 80원. 3번 단위당 고정제조원가 20원. 4번 단위당 판매관리비 15원. 정답은 4번입니다. 113번 3일은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부품만 단위를 자체 생산하여 왔다. 만 단위 생산 수준에서 부품을 제조하는데 소요되는 단위당 원가는 다음과 같다. 동일한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용산이 이 부품만 단위를 공급하겠다고 제안하였을 경우 3일이 최대한 허용할 수 있는 부품의 단위당 구입 가격은 얼마인가? 단, 부품을 외부에서 구입할 경우 고정제조 간접 원가는 전혀 회피할 수 없다. 1번 180원. 2번 300원. 3번 360원. 4번 400원. 정답은 3번입니다. 114번의 다음은 철수와 친구 동철이의 대화 내용이다.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괄호 안에 들어갈 원가 용어로 옳은 것은? 1번 기회원가. 2번 추적가능원가. 3번
추적불능원가. 4번 매몰원가. 정답은 4번입니다. 115번 지난해 3일에 사업부 X의 공원이익은 7만 5천 원이고 사업부 X에 대한 공통원가 배분액은 8만 원이었다. 공통원 가배분액 중 4만 5천 원은 사업부 X를 폐지하더라도 계속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만약 회사가 사업부 X를 폐지한다면 회사 전체의 순이익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1번 4만 원 감소. 2번 4만 원 증가. 3번 5만 원 감소. 4번 5만 원 증가. 정답은 1번입니다. 116번 다음 중 자본 예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본 예산이란 고정자산에 대한 효율적인 투자 수행을 위해 투자안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투자안의 현금 흐름이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기법이다. 2번 현금 흐름은 원칙적으로 증분 기준, 세후 기준으로 추정된다. 3번 자본 예산 모형에는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는 할인 모형과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전통적 방법인 비할인 모형이 있다. 4번 회수기간법과 회계적 이익률법은 할인 모형에 해당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117번 3일은 내용 연수가 3년인 기계장치에 투자하려고 하고 있다. 기계장치를 구입하면 1년째에는 500만 원, 2년째에는 400만 원, 그리고 3년째에는 300만 원의 현금 지출 운용비를 줄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회사의 최저 필수 수익률은 12%이고 기계장치에 대한 투자액의 현재 가치는 800만 원이라고 할 때 기계장치에 대한 투자안의 수년제 가치, ZNPV는 얼마인가? 단, 이자율 12%의 1원당 현재 가치는 1년은 0.9, 2년은 0.8, 3년은 0.7이며 향후 현금 지출의 감소는 매년 말에 발생하고 법인세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1번 180만 원. 2번 190만 원. 3번 200만 원. 4번 210만 원. 정답은 1번입니다. 118번 3일은 만원의 기계를 구입할 예정으로 회수기간법을 이용하여 동투자안을 평가하고자 한다. 이 기계는 정액법에 의하여 5년간 감가상각되며 잔존가치는 없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기계는 매년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기준으로 5,000원의 현금 유입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 투자안의 회수기간은 얼마인가? 단, 감가상각비 이외에 추가적인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법인세율은 40%이다. 1번 약 3.65년. 2번 약 2.63년. 3번 약 4.11년. 4번 약 4.25년. 정답은 2번입니다. 119번 3일은 A사업부와 B사업부로 구성되어 있다. B사업부는 A사업부에서 생산되는 부품을 가공하여 완제품을 제조한다. B사업부에서 부품 한 단위를 완제품으로 만드는데 소요되는 추가 가공원가는 450원이며 완제품의 단위당 판매 가격은 1,150원이다. 부품의 외부 시장 가격이 단위당 650원인 경우 B사업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최대 대체 가격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1번 450원. 2번 650원. 3번 700원. 4번 1150원. 정답은 2번입니다. 120번 다음 중 제품의 검사 및 시험, 현장 및 라인 검사 등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지출로서 불량품을 적발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품질원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1번 내부 실패원가. 2번 외부 실패원가. 3번 평가원가. 4번 예방원가. 정답은 3번입니다.